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3년 초반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은 확실하게 늘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25%에서 30% 수준이고 부동산 폭등기 여기에 대비해서는 아직 10% 수준이다. 세 번째, 전반적으로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됐다. 네 번째, 금매로 거래된 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2020년 수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 특별히 더 하락한 곳은 간혹 2019년 금액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재 2023년 초반 서울의 아파트 거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도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부동산 상승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부동산 하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아직 추가 하락이 더 갈 거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왜 같은 현상을 보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할까?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팩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다 양념을 막 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추가시킵니다. 현재 시점을 두고 부동산 상승에 무게를 두는 분들과 하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을 보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체감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아직은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누구일까? 다주택자, 1주택자 등등 집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기 자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끌족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막차를 타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자기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빚을 갚아야 하는 비용까지 늘고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처지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처분을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이것도 조금 다르겠지만 오히려 영끌족 분들이 매수인이 나타나도 집을 화끈하게 못 팝니다. 내가 집을 파는 순간 집값이 다시 상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꽤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더라.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세 차익을 많이 본 분들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매도하는 비율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영끌족, 눈물의 땡처리 이거는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눈물의 땡처리가 급격하게 나올지 아니면 기사회생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또 있을 거고 분양을 하는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있을 겁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야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오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 분들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있어야 일반 분양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동산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에 일종의 총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중에 추가 하락을 원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 때 다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지 제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속 저한테 어떤 아파트 금매 좀 알려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2021년도에 똑같은 그 아파트를 이미 팔고 나간 사람입니다. 거의 동일 평형대에서는 최고가로 팔았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잘 팔았는데 그리고 지금 몇 억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현재 계속 그 아파트를 다시 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분 보면 딱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만원에 주식 팔았다가 5만원 되면 다시 사고 다시 또 올라서 10만원 되면 그 주식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패턴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금매가 나와서 제가 알려주면
망설입니다. 안 삽니다.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과연 지금보다 더 떨어지길 원할까? 아니면 지금 다시 상승하길 원할까? 시세 차익을 보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하락하길 기다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무주택자분들이 더 하락할 거다, 여기에 무게를 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다 같으나 그 하락의 깊이는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분들 중에 하락의 깊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내 생각과 일치해 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2023년 초에 집을 매수하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직 더 하락할 거야 라고 하락의 깊이를 더 깊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직 대기 중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2월달 말 최근 거래 동향 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송파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이긴 합니다. 여기도 근데 말이 좀 많은 곳입니다. 만약 50층에 7,000세대 가까이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명실상부 탑이 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3,930세대 1978년 아파트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2월 25일 전용면적 82.61제곱미터가 24억 9,6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2월 28일에 25억 7,600만 원에 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32억 7,880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달에 최고가를 찍은 거래로 부동산 폭등기 막바지 시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는 7억에서 8억 사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대략 21%에서 23% 정도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월 달에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저는 21억 7,5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25억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걸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1월 최저점 이후에 회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크게 본다면 전체적인 가격대는 2020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큰 곳들은 아주 일반적인 아파트 풍향계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이슈만으로도 가격대가 따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과 고점 대비 하락폭, 이거는 평균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번에는 성동구 가보겠습니다. 서울숲 한신더휴 보겠습니다. 2003년 아파트로 1410세대 대단지입니다. 위치는 바로 옆에 일반 분양 물량 일정이 곧 있을 행당 7구역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는 곳이긴 합니다. 왕십리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됩니다. 왕십리역은 5호선, 2호선, 수인 분당선, 여기에 GTX 호재까지 있고 왕십리 이마트점 등등 메인 상권으로 확실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큰 폭의 실거래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월 25일 전용면적 84.95제곱미터가 33평형인데 10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15억 5천만 원까지 갔었고 22년 3월달 거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대략 한 5억 정도 하락을 한 거고 하락률은 32% 정도 됩니다. 그래프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5억에서 6억 요 사이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쭉 우상향을 계속해서 22년에 15억 5천만 원대를 찍은 겁니다. 5억에서 15억까지 가는데 대략 한 5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대는 2020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7년치 부동산 가격 변동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야를 최대한 넓게 가지시길 바라서 그런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다시 3년치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3년치 부동산 가격 변화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엄청 하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7년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지금의 가격이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2021년 부동산 상승이 정점 여기에 갔을 때라고 보고 2020년도 가격이 지금 된 가격인데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아니면 2019년 가격대에 내가 여기에 살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2018년도 가격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18년 가격대라면 여기는 서울숲 한신더유 여기는 대략 8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8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에서도 약 20% 정도 추가 하락이 돼야 2018년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집을 팔려고 내놓은 분들 이 매물을 보면 최저가가 11억 4천만 원입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10억 4,500만 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대단지일수록 로열동이냐 아니냐, 또 전세를 낀 매물이냐 아니면 주인이 실거주해서 당장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략 매매가의 5%에서 15%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에서도요. 이번에는 강서구 마곡동 가보겠습니다.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1194세대 대단지이고 2017년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까지는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9호선 라인 쪽 아니고 5호선이 다니는 라인 쪽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2월 27일 전용면적 59.98제곱미터 24평형이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역시나 21년도 10월 달에 1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4억 8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최고가 이후에 역시나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2월 달에 급작스럽게 거래가 늘었는데 주로 9억에서 9억 초반대에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준은 2019년 후반에서 2020년 초반까지의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9억대가 깨질 듯 하지만 아직도 안 깨졌습니다. 3월과 4월의 거래 상황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 절벽 이후에 집중적인 거래는 2월 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어떤 한 가지 방향성을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3월, 4월, 5월이 또 전통적으로 매매 수요가 살아나는 시즌이지만 미국 금리 상황이나 무역 수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언제까지 미국보다 낮은 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만한 체력이 되려면 수출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상당히 안 좋은 시즌인데 언론에서는 의외로 이걸 간단하게만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부동산 선배분께서 저한테 둔촌주공에 가서 같이 입주장 해보자 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동안 둔촌주공에 대해서 제가 좋은 면을 이야기하면 너 둔촌주공 조합원이지 이 소리 듣기도 했지만 주로 둔촌주공에 대한 서운함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에 관련된 분들이 저를 싫어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근데 유튜브에 아직 얼굴을 공개 안 했으니까 아무도 날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의 비밀인 걸 들킨다면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 제 얼굴을 공개 안 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둔촌주공에 부동산을 차렸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손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인사하겠죠. 어서오세요. 둔촌주공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중개하는 땡땡 부동산입니다. 뭐지? 이 거부감 느껴지는 목소리 톤은? 나 집 좀 내놓을게요. 그러십니까? 둔촌주공은 몇 동 몇 호십니까? 이 목소리 톤 이거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끝에 하는 거 이거 뭔가 기분이 더러운데? 아무튼 내 집 좀 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야, 너 이 새끼, 그 새끼 너 맞지? 너 부비부비인지 지랄인지 너 이 새끼 너 딱 걸렸어?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둔촌주공은 안 가는 걸로 하자.